오늘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누적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누적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아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그동안 언급드린 많은 문장들 통해서 이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 사실 다 들어 있었거든요. 저랑 첫 번째부터 볼까요? 형용사는 여러분들요 그 자체로 수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는 그 자체로 수로가 된다는 거죠. 형용사가 수로할 때 굳이 여러분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 그렇습니다. 시 같은 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형용사가 수로 자리에 올 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용사가 수로가 되면요 그 상태로 문장 끝나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이게 중요하죠. 형용사가 수로 자리에 올 때는 그냥 그 상태로 문장 끝나요. 그런데 그런 상관없이 형용사는 중국어에서 모든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중요하죠. 이 단어의 형태 변화 없이 모든 자리에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 볼까요?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자, 문장을 좀 딱 봤을 때요. 자, 유명한 문장입니다. 谦虚 그렇습니다. 使人进步 나와 있죠. 谦虚 여러분 뜻이 바로 뭐죠? 자, 겸손하다. 형용사입니다. 그치만 얘가 그냥 주어전에 나왔어요. 자, 큰 주어가 작은 주어를 자, 수로하게 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겸손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진보하게 한다? 발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앞에 큰 주어가 겸손은 사람을 발전하게 한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즉 겸손이란 글자가 명사가 아니거든요. 뭐다? 형용사. 근데 그냥 누구 자리에 왔어요? 앞에 주어 자리에 와서 겸손은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아, 형용사란 이 단어는 형태 변화 없이 그냥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형용사 그냥 주어 자리에 온 경우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 딱 여러분 보니까요. 따빤, 얘가 바로 뭐죠? 꾸미다, 치장하다라는 뜻이죠. 따빤. 꾸미면 여러분들 뭐예요? 다 반하잖아요. 그렇죠? 따빤, 꾸미다. 꾸미면 다 반한다. 따빤. 선생님 너무 재미없어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요. 나빤 뭐다? 꿈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수로는 나빤 꿈이다 치장하다가 되는 거고요. 非常漂亮이 바로 누구 자리에 왔어요? 여기가 보어 자리에 왔죠. 그래서 예쁘다가 아니라 예쁘게 꾸몄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형용사가 그냥 이렇게 떡하니 누구 자리에 올 수 있다 여러분들요. 아, 보어 자리에 등장할 수 있구나. 중요한 것은 형용사는 형태 변화 없이 모든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예문 정리해 드렸어요. 네 번째가 중요하겠습니다. 형용사는 앞에 헌이 없다면 여러분 뭐가 있다?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추워요. 今天很冷 보통 이렇게 수업하죠. 今天很冷 오늘 춥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오늘 막 집 밖에 외출하면서 아, 今天冷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今天冷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今天很冷 이렇게 써야 되는데 今天冷 이렇게 말했다면 이건 뭐에 있다? 비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춥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보통 형용사 앞에 헌 같은 거 쓰는데요. 이 정도부사 헌을 쓰지 않는다면 비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회화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거죠. 내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형용사까지 제가 그럼 4개 끝냈어요. 아시겠죠? 꼼꼼하게 정리해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1번 어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던 것처럼 듣고 뭐하면 따라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 5, 그 5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책을 펴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직도 책 뒷부분이 많이 남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강의 보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이 들겠다. 아, 나 지금 데이 5 듣고 있는데 언제 이거 데이 30까지 다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고 데이 33까지 문제까지 풀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장이네요.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요? 没有高山不嫌平地 사실 너무 멋있는 문장이죠.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요? 高山 높은 산이 없다면 시엔이 드러나는 겁니다. 뭐가 드러나지 않는다? 평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높은 산이 있어야지만 높은 산을 넘어야지만 우리가 뭘 볼 수 있다? 여러분들 평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이 없으면 평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높은 산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당면한 어휘를 말합니다. 5급은 이 1300개 어휘가 4급처럼 배웠던 어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공부하는 과정이 좀 평탄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예문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 단어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 드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그걸 좀 여러분이 견디셔야 돼요. 아시겠죠? 견디다 보면 이제 평지가 보일 수 있다. 여러분께 제가 꼭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입니다. 들리면 큰 소리로 따라 읽으셔야 되면 아시겠죠? 들려드릴게요. 鸡肉
鸡肉 좋습니다, 여러분들요. 찌로 뭐라고 발음되는 거죠? 뜻이 바로 뭐냐면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네요. 바로 명사로 보다 근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요,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몸이 되는 거고요. 자, 몸 옆에 이제 몇 개,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근육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재미없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찌로 바로 근육입니다. 자, 문장 딱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 앞에는 요 네 글자가 여러분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어는 뜻 글자니까요. 르 뜻이 바로 뭐죠? 따뜻하게 하는 거죠. 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운동, 바로 뭐다? 준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준비 운동은요, 거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 글자 보겠습니다. 요시야, 얘는 수로 앞에 쓰는 부사구나. 자,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조동사가 되는데요. 조동사 다음에 항상 여러분 수로 거는 것이 아니라 꾸며주는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해석하면 준비 운동은 거의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방송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여러분들요? 찌로 그렇습니다. 호하는 게 바로 뭐죠? 방송 역삼각형, 찌로 정삼각형 쳐야죠. 자, 근육을 이완시키다, 느슨하게 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면 아시겠죠? 너무너무 멋있는 문장이네요. 내용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어서 그 다음 어휘 살펴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휘거든요. 자, 이 어휘 지금부터 들으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죠. 逃逃 한 번 더 여러분들요. 타오, 한 번 더요. 타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오 뜻이 바로 뭐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뜻입니다. 여러분들요, 일단 타오라는 글자를 한 글자로 보기 전에요, 이렇게 생긴 앞에는 여러분 요, 위에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 어휘가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점을 치는 걸 의미합니다. 거북이 모양을 본뜻 만든 한자거든요.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점을 쳤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이 점을 쳐가지고 봤더니 세상에 나쁜 일이 있어요. 나쁜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죠. 달려가야죠. 저 뜻이 바로 뭐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아, 저를 쳐봤더니 나쁜 일이 생겼어. 바로 뭐다? 도망치다, 달아나다 뜻입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문은 완전히 우리요. 그렇습니다. 회화 문장이 시험에 나왔네요. 자, 보면서 먼저 읽어보죠. 자, 시작. 昨天你逃课去做什么了? 다시 한번 시작. 昨天你逃课去做什么了? 하겠습니다. 어제 너 도망친 거죠. 달아난 거예요. 어디서 도망쳐서? 야, 수업 도망쳐가지고 去做什么了? 뭐 했냐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여러분들 회화에,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따지면 듣기에 도움이 되는 문장이고요. 제가 추가 설명 여러분들 하나 드릴게요. 자,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 여기 지금 타오삐, 내가 이 글자를 딱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뒤에 있는 글자를 내가 몰라. 그래도 다오라는 글자 외웠다면 저거를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는 글자가 도망치다, 달아나다 되었으니까 이것도 그냥 바로 보다 현실에서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거죠. 현실에서 도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체가 문장에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요. 자, 현실에서 뭐 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은. 문장에서 전체 끈뼈대가 바로 뭐죠? 아, 얘가 뭐가 된다? 수로가 되는 거죠. 아니다. 뭐가 아니다? 라는 문장 크게 보시면 하오반파,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닌 거죠. 자,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냐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좋은 방법을 꾸며주고 있는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여러분 아닌 거죠? 아,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면 갑자기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 외워야 될 단어가 너무 많고 진짜 5급도 봐야 되는데 고민거리도 많고 주위에서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힘들 때 뭐 하는 거야? 그냥 포기해버리면 사람이 행복해지죠? 진짜 빨리 강의 들어야 돼. 근데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포기하는 순간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언어라는 건 여러분들요, 공부하는 순간순간 내가 느끼지 않아도 발전이 다 있거든요. 절대로 현실에서 도피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오비 시엔시, 현실 도피는요 뭐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온 거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한테 그럼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걸 뭐 할 수 있었어야 된다? 배열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다오라는 한 글자 배웠다면 이렇게 확장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이어서 그 다음 어휘 살펴볼까요? 너무너무 멋있는 어휘입니다. 사실 들으면서 먼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총 총. 자, 일석 유지해 볼까요? 총. 다시요. 총. 여러분들 이 한자를 보시면요. 자, 왼쪽에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얼음이죠, 얼음. 얼음물이에요. 얼음 한가운데 들어가서 물로 뭐하고 있어요? 씻어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얼음 같은 분위기 한가운데를 뭐하다?
돌진하다라는 거죠. 자, 어른 같은 사람들과 바로 뭐하다? 가운데서 충돌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씻어내다, 돌진하다, 충돌하다. 종종 이렇게 단어 뜻이 3개 나와 있으면 이 앞에 것만 하나 외우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휘의 의미가 비슷할 때는 그냥 한 글자만 외워도 되지만 이게 지금 어휘가 씻어내는 것, 돌진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충분히 파악하시고 이걸 이렇게 외우는 건 소용이 없다. 뭘 통해서?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예문을 해석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게 어떤 뜻일까?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게 어떤 뜻일까?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바로 확실하게 어휘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擦药之前 擦药之前 차가 뭐죠? 문지르다. 야오가 뭐죠? 약을 문지르는 거, 즉 약을 바르기 전에요. 시엔 먼저 간단하게 총시 이샤.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샤 앞에는 바로 뭐가 된다? 자, 수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좀 뭐하라는 거죠? 자, 물로 씻어내는 거죠. 어떤 것이 여러분들요? 샹코는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씻어내다가 되겠다. 돌진하다 이상하잖아요. 충돌하다 이상한 거죠. 상처를 뭐하다? 물로 씻어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가겠습니다. 这么多人都총 이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총 어디를 향해 돌진하다라는 건 이렇게 총시앙 많이 쓰는구나. 어디를 향해 돌진한 거죠? 땀은 대문을 향해 돌진해서요. 그래서 문이 여러분들 투이 바로 뭐죠? 밀려가지고 바로 뭐다? 넘어졌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가 여러분들요? 빼이자문 보이네요. 빼이자 말씀드렸죠. 중잘람이 앞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자, 피해자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온다? 가해자 뭐 한 거예요? 생략된 거죠. 그렇죠? 자, 문이 뭐예요? 밀려서 넘어졌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가해자는 누구예요? 사실 여기 앞에는 이 많은 사람들 이게 되겠죠. 그렇죠? 내용 파악했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좋습니다.